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의 과학 터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저는 경운대학교 간호학과의 홍선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특강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얘기의 주제는 바로 간호 직업 전문성입니다. 지금 간호사라는 직업은 엄청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감염병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재난의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고 있는 사람들이 간호사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반면에 또 이전에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조직 문화에서 태움이라던가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한 번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호 직업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제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곳에 전공 특강이나 또 입시 상담이나 이런 걸 많이 가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그렇게 가게 되면 한 반에 한 3분의 1 정도는 간호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쁜 반면에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우려의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문성,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간호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기본간호학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처음 이제 전공을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데요. 그 첫 시간에 학생들한테 하는 첫 번째 질문이 이 간호란 무엇인가 이렇게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대답을 못해요. 간호가 뭔가 근사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는데요. 그러면 그냥 간호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어떤 단어들을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은 그때부터 조금 쉬워집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보시면 봉사, 그리고 나이팅게일, 전문 간호사, 사명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조금 부정적인 걸로는 태움, 이런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맞아요. 그래서 간호가 무엇다 이렇게 체계적인 어떤 서술형의 얘기를 하기는 힘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간호가 무엇이다라는 어떤 단어로 얘기해 보면 이런 단어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하게 되면 사실 간호가 무언가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하나 아쉬운 점은 우리가 간호가 무언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간호는 과학이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간호는 과학임에도 불구하고 간호는 과학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그 교육 현장에서는 들어보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간호는 과학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에비던스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간호는 그냥 돌본다, 병원에서 환자를 우리가 보아왔던 그냥 케어하는 간호 술기를 수행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 간호와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가 하는 모든 간호 행위들은 이 과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학이 과학입니까? 질문을 하면 학생들의 대부분이 과학이다라고 하지만 간호가 과학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학생들이 한 3분의 1만 그런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학이 왜 과학이냐면 의사들은 의학적 진단을 내립니다. 이 환자가 어떤 암이다. 이 위암이다. 위암의 근거를 제시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세포의 변화, 그 다음에 환자의 심톰, 증상 이런 것들을 다 근거해서 어떤 진단을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호도 간호 진단이라는 걸 내립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인증된 그런 간호 진단인데요.
그래서 환자의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이러한 간호 수행을 하면 되겠다 해서 간호 진단에 의해서 간호가 수행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간호는 과학이다라는 얘기가 누군가한테 물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 간호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는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건데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의 조합 그리고 나아가서 과학으로 인정받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간호를 얘기할 때 또 우리가 간호의 전문성을 얘기할 때 직업을 얘기할 때 일단 간호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호의 역사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입니다.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나이팅게일을 초상하고요. 그리고 영국에 가면 이 나이팅게일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촛불을 들고 있어요. 램프를 들고 있는 여인상인데 이 나이팅게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이팅게일은 그 고등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절에 나이팅게일이 살았던 그 시절에는 그 부유층의 자제들은 역사, 문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고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책 읽는 것을 엄청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 읽는 나이팅게일, 그죠? 자, 그러면 나이팅게일은 언제 태어났냐? 1820년도에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출생을 했고요. 바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부유한 가정의 딸입니다. 나이팅게일은.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수저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이렇게 그 부유한 가정의 자제들은 고전학, 어학, 역사 이런 걸 공부했습니다. 사실 환자를 케어한다라는 개념도 없었고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이러한 직업들은 그냥 계층으로 보지 그 시절의 계층으로 보면 하위층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냥 행하는 걸로만 여겨지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 나이팅게일은 문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나이팅게일은 이때 간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관심을 갖고 여행할 때마다 많은 병원을 방문하면서 나이팅게일은 간호를 해왔다 하는 겁니다. 간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크리미아 전쟁이 나이팅게일이 한 30대 때 크리미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는 이 그 감염병, 콜레라 환자들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해서 사실 전쟁 중에 이 그 돌아가시는 분이 사망자가 엄청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그 방송이 되면서 나이팅게일은 생각을 함께하는 간호사들과 함께 이 크리미아 전쟁의 자원봉사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성 장관이라고 하는 이제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쯤 되겠죠. 그분한테 내가 가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함께하는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이 전쟁터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전병원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 나이팅게일은 또 어떤 문헌에는 보면 굉장히 통계학적으로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이팅게일이 지금 전쟁터에 가서 가장 먼저 시작한 거는 거기 그 환자들이 완전히 막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다 이 막 더러운 환경에 노출되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뭉쳐서 치료가 되고 간호가 되는 과정을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배드를 나눠 가지고 환자를 분리하고 또 어떤 그룹을 지어서 환자를 케어하는 이러한 지금의 방법의 간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얼마만큼의 환자 사망률을 줄이겠다 이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계속 하면서 통계적으로 어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도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망률이 42%에서 2%까지 줄이도록 나이팅게일이 어떤 그 전쟁 현장에서 케어가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크림의 천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오수철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광명의 천사, 어둠을 밝혀준 여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가지고 있는 그 램프, 그죠? 그 램프를 들고 있는 나이팅게일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이팅게일이 그 전쟁터에 아주 암흑 같은 밤에 이 램프를 들고 환자들이 있는 이 전쟁터를 이렇게 라운딩하면서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케어한 것에서 이러한 그 나이팅게일의 닉네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팅게일이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이제 뭔가 교육적으로 간호사를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간호사 양성소를 창설을 하고 그리고 간호를 종교로부터 독립하게 됐다. 독립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제가 나이팅게일도 그랬잖아요. 하느님의 계시를 받은 것 같다. 뭐 이런 것처럼 이때의 간호는 종교적인 거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팅게일은 돌아와서 종교로부터 이 간호가 교육으로 분리돼줘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시도했고 실제로 간호 교육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문을 하면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크리미아 전쟁에서 돌아온 나이팅게일은 그 전쟁터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이제 피부병이라던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남은 한 50년 동안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면서 5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육에 임했고 그리고 또 많은 문필 활동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간호를 이렇게 널리 알리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녀의 업적을 봐서 나이팅게일 기장이 제정이 됐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국제적십자사에서 나이팅게일 상을 마련해서 지금 우수한 간호사를 선발해서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 선서는 간호사의 좌우명처럼 지금 모든 간호사들은 이 나이팅게일 간호 선서를 통해서 임상에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간호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시대의 간호는 의녀예요. 여러분들 그 드라마에 보면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TV에 대장금 드라마를 보면 의녀가 나옵니다. 그때 그 의녀는 궁중에서 아픈 사람들을 케어하는데 특히 뭐 종기 치료 이렇게 단순한 어떤 업무를 하는 그런 그 간호였죠. 그래서 조선 시대는 이렇게 단순한 업무를 하는 그 간호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의녀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계급이 낮은 이런 그 직종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근대에 넘어가서는 서양식 병원이 막 생기기 시작했고 서양에서 많은 이런 그 간호를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간호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우리나라 안에서 많은 병원들이 설립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일본인의 건강이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간호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실습 교육이 강화됐습니다. 일본인들이 본인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 실습을 강화하는 교육 과정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교육 과정에서 실습이 좀 강화되는 이 시기를 맞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간호의 성장기는 아마 1960년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대한간호협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ICN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그 간호사가 면허나 자격 시험 이런 것들이 규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간호협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간호사의 윤리강령, 전문 직종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이 윤리강령인데 이런 윤리강령이 제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976년쯤 해서 우리 간호 전문 학교로 승격이 되고요. 그리고 해외로 간호사들이 많이 파견되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 간호 성숙기는 1980년 이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부터 전문 간호사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1991년쯤부터 전문 간호사 제도가 태동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는 13개의 전문 간호사 영역에서 많은 간호사들이 이 자격을 취득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간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근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협회의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한간호협회 조직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국간호평가원이 설립이 돼서 지금 간호의 질이나 이러한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지금 간호대학에서 전 간호대학이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제도는 지금 현재 간호대학으로 4년제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이제 3년제 간호학과, 전문대 간호학과, 그리고 4년제 간호학과 이렇게 분류가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모든 교육과정 학제가 4년제로 일원화되어서 우리가 소원하던 어떤 학제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간호는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간호 직업이 전문성이 있다. 그리고 이 전문성이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그러한 지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간호 과정이라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간호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반은 단단하게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직업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이게 전문성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결론적으로 직업으로서의 이 간호는 사회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이 간호사라는 직업은. 그죠? 지금 그 코로나19나 이런 감염병이 이전에도 다른 감염병도 마찬가지지만 이럴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최접점에서 환자를 케어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간호사들의 자부심이나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이 사회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과학에 근거한 간호 과정이라는 간호 진단을 내리는 과정, 그래서 에비던스가 있는 이러한 간호 과정을 적용함으로써 간호는 전문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문직은 뭐가 전문직이냐? 자꾸 간호사가 전문 직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를 보고 지금 간호가 전문직이다 얘기하냐 이걸 한번 보기 전에 일반적인 어떤 그 간호직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요. 독특한 지식체가 있어야 된다. 지식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간호대학에 만약에 이제 간호대학생이라고 하면 아마 4년간의 전공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그 간호와 관련된 의학, 간호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독특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누구나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반드시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어떤 지식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지식체를 확장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건데요. 맞아요. 이
전문직이다라고 하면 연구의 연구. 그래서 뭔가 다시 개발하고 이거를 일반화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전문직 정책과 활동의 통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직이라고 하면 누군가의 어떤 영향을 받는다. 정책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내가 의사결정하는데 다른 타인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는 전문 직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직이라고 하면 자율성, 의사결정에서의 자율성이 보장돼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윤리 강령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간호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전문 직종에 해당되는 직군들을 보면 다 이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생직이어야 된다. 어떤 일정 기간이 지면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평생 동안 이 직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걸로 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회에 대한 어떤 봉사, 헌신 이러한 것들이 기반이 돼줘야 한다.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전문직의 기준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호는 그러면 어떤 전문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 전문직이 이러하다라는 걸 한번 살펴봤는데 그러면 간호 전문직의 특성은 뭐냐? 저기에 부합하는가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호는 사회에 봉사합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죠. 그죠? 가서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대가는 있습니다만 쉽지 않죠. 그래서 환자를 돌보고 그 사람들의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최근에 간호사들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 또 뭐 임금 이런 얘기들이 막 부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간호조직의 문제점, 뭐 태움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기도 해서 이 봉사라는 게 희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이 전문 직군은 봉사나 이러한 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요구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문직의 하나의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당한 보수를 받는 것, 그리고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간호사들이 우리의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 간호대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그 해부학, 생리학, 그 다음에 뭐 양리학 이런 기초의학 분야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간호 과정에 근거하는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등 어떤 여러 가지 전공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은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 아니고요. 반드시 교육을 통해서 습득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거듭하면서 개발해 나가야 돼요. 이론을 개발하고 이 이론을 일반화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적용을 하고 이렇게 그 연구를 계속 지속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1955년부터 그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 대학 교육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1960년부터 이제 이화여대나 연세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이 생겨서 지금 현재는 전국에 엄청난 많은 간호대학에서 이 연구자들, 석박사들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전문교육은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전에는 뭐 학교, 뭐 이렇게 그냥 수료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대학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4년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 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지만이 지금 간호사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여기 나오네요. 4년제로 지금 일원화되어서 지금 전문 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이 자율성인데요. 우리 간호사들은 의사결정, 환자를 보면서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게 나의 어떤 전문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거든요. 누가 이렇게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간호하세요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환자의 상황을 보고 내가 이때는 어떤 간호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나 임상적 판단을 굉장히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정책과 활동을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건데요.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 간호는 만약에 지금 뭐 우리나라 예산이 간호보건 쪽의 예산이 뭐 갑자기 깎인다거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행해줘야 되는 어떤 간호에 지장을 준다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율성이 보장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재 이 자율성 부분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간호 활동이 의사의 권한 위임이나 감독을 필요로 하는 영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그 주사를 맞잖아요. 주사를 맞고 이제 혈관 주사도 맞고 근육 주사도 맞고 하는데 이 전체적인 어떤 간호 행위 자체는 전부 주 간호사들이 다 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그 의료법에는 이 권한이 의사한테 있고 간호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러한 자율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강의를 듣는 간호학에 관심이 있는 여러 학생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해 요인들을 극복하고 또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 간호사 제도를 지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13개의 전문 간호사 영역이 있어서 우리도 지금 미국처럼 이런 전문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려고 굉장히 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리 강령인데요. 윤리 강령은 실무자들의 결정과 행위에 지침이 되는 윤리 강령이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1972년부터 간호사 윤리 강령이 제정돼서 지금 현재 모든 간호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이 윤리 강령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 단체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 활동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 단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우리 간호사들의 전문 단체는 대한간호협회가 있겠죠. 그죠? 대한간호협회가 있고, 그리고 대한간호협회는 현재 회원의 질적인 향상과 직업의 권익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부를 위시한 각 보건의료단체 및 여성단체와 상호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간호협회와도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저희가 간호의 어떤 선진화를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그리고 간호과학회, 대한간호정우회 등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전문직에서는 라이센스, 면허 제도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의사 면허를 받는 것처럼 간호사들도 간호 면허를 받고 있죠. 면허가 없는 사람들은 간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격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4년제로 다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마지막에 국가 시험을 치게 되는데요. 이걸 통과해야지만이 면허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춘 자만이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간호사는 또 전문직은 이제 평생 동안 종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요건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간호사들이 이 간호직에 종사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직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이 그 종사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게 우리의 이 간호직을 발전시키는데 저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롱 면허도 많고요. 간호사는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데 현장에서 종사하는 간호사는 한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간호사의 요구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만 장롱에서 잠자고 있는 면허증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활성화시켜서 간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간호계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호는 전문직입니까? 전문직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사회적인 어떤 가치, 그죠? 그 다음에 선택 동기나 윤리 강령, 간호교육의 일원화 등은 전문직에 준하고 있지만 아직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짧은 간호직 종사 기간 등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호계에 있는 많은 우리 간호인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가기 위해서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문 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고 지금 대학원에서 이 전문 간호사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는 이 전문 간호사는 어떤 정의를 한번 살펴볼 건데, 대학 교육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고 간호 분야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분야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간호사. 이게 국제간호협회의 정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KNA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문간호 분야의 전문교육과정을 통해서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후에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상급 실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간호 처치를 수행하는 탁월한 실무 전문가이고, 그 다음에 간호와 치료를 통합하는 일석이조의 실무를 수행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치료라는 개념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우리는 의학과 간호학에서 가장 큰 차이는 의학은 치료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간호는 간호입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치료를 한다라고 한 거는 틀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전문 간호사는 미국에서 지금 이 전문 간호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치료에 참여하고 1차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전문 간호사가 1차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 수준의 과정을 마쳐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전문 간호사 석사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이 과정을 마치고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해서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 간호사의 활동 분야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전문 간호사가 이렇게 본인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조금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은 CNS라고 해서 임상 전문 간호사, 그래서 병원에서 질병 중심의 간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치료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전문 실무 간호사라고 해서 MP 과정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1차 보건 의료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 간호사가 환자를 보면서 치료와 간호를 함께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전문 간호사가 미국과 같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호 전문직의 전망,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되는가, 이 국가 정책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간호사가 케어를 아주 잘함으로 인해서 의료비 절감 등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화가 되면서.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간호 전문직은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요. 그리고 예방과 건강 증진, 재활 등의 간호 목표를 지향하면서 환자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 그리고 질병이 없는 모든 지역사회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간호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호 직업 전문성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 간호 직업 전문성,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주목받고 있는 간호사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호사가 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은 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체계화하고 정연화하고 이런 연구들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간호직업 전문성이 뭔가라는 어떤 개념 정립,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간호대학생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간호직업 전문성이라는 개념 분석, 아까 여러분들 첫 화면에서 봤던 간호가 뭔가 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을 모아서 이런 것들을 간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 이렇게 그 개념들을 정연화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런 간호 직업 전문성이 높다 낮다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간호 직업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또 그 교육의 주제는 임상 환자를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간호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환자의 사례, 그래서 병원에 가면 굉장히 불편한 환자도 있고 굉장히 이제 또 수월한 환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환자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환자 사례들을 다 모아서 어떤 간호 과정을 적용하는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 대학생들한테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고 그 간호사로 배출되었을 때 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간호사가 되고 싶은 학생, 또 적어도 간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호사는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단점은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연봉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전문직으로서 사회적인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더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요가 많고요. 내가 직업적으로 뭔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보람, 봉사,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의 어떤 단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3교대, 그리고 뭐 태움, 감정노동. 그런데 지금 3교대는 저희도 이제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나이트 전담 간호사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배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고요. 태움도 스스로 지금 우리 많은 간호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화시키고 보완시키고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그 간호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화 프로그램의 핵심이 이러한 조직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감정 노동도 이러한 것들을 승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지만 이런 단점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간호직을 하면서 느끼는 뿌듯함이랄까 사명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호사가 되기 위한 시작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적절하게 성적을 좀 유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실하게 공부하시고 누구나 한계는 있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절한 성적을 좀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 계획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학에 갈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전공을 선택하는. 저는 이제 대학 교수로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전공특강, 중학교의 이 간호학의 전공특강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또 입시 상담도 하거든요. 가서 보면 학생들이 이 전공에 대한 계획이 부족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간호사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가 정말 간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늘부터 뭔가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공부면 공부,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자세면 자세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꿈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많이 공유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이렇게 좀 강화시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게 내가 맞지 않는구나 이렇게 전환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의 꿈들을 많은 주위 사람들과 공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 솔선수범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들이 노력에 의해서 생기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성격도 변화하고 또 여유도 생기고 때로는 굉장히 좀 뭉클한 이런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이런 마음들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이런 마음들을 좀 함양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간호사가 되는 과정은 간호사 면허 취득입니다. 그죠?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전문 간호사가 되는 과정은 석사 과정 내에 3년간의 전문 간호사 과정을 거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간호 전문성, 간호 직업의 전문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임상에서 그 경험한 사례를 하나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20여 년 전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있던 병동은 산부인과 이제 병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인과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 암을 가진 환자들도 많고 그래서 그 난소암을 가진 여성분이신데 그때만 해도 저의 어머니 뻘 되는 아주머니셨죠. 분이셨는데 난소암 진단을 받고 한 6개월 정도 계속 수술 받으시고 그 이후에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저희 병원, 저희 병동을 계속 이렇게 입퇴원을 지속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회복됐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 회복되지 못하시고 마지막에 거의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죽음을 맞는 분들이 지금은 많지만 그분은 그때 집에서 죽음을 맞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모든 그 치료를 중단하고 집으로 떠나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이트 근무였는데 이분이 가시는 시간이 한 11시쯤이었거든요. 밤에. 그런데
저는 그때 신졸이었어요. 이제 졸업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간호를 이렇게 행위만 하는 것만도 저한테는 굉장히 벅찬 시간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떠나는 모습을 제가 마지막까지 지켜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침대를 끌고 건물 현관까지 가서 앰뷸런스에 그분을 태워드렸습니다. 근데 가시는 내도록 이제 이 병원을 떠나면 아마 이분은 한 이틀 이내에 돌아가실까? 이제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죽으러 이제 집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떠나실 때 그 베드를 밀고 저희가 앰뷸런스에 태워드리기 위해서 제가 따라갔는데요. 가시는 내도록 저를 쳐다봤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굉장히 편안한 미소로 지켜봐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못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쳐다보면 제가 완전히 막 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그 마지막에 앰뷸런스에 타시기 전에 제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잡는데 뭔가 바닥바닥한 게 만져져요. 근데 이거 손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있어서. 근데 앰뷸런스에 타고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목소리는 나지 않으시거든요. 너무 지금 아프신 상황이라. 그런데 입모양이 제가 느끼기에는 고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받은 이분을 떠나보내고 제가 받은 제 손을 봤더니 거기에 10,000원이 있었어요. 10,000원. 아마 그럴 정신이 전혀 없으신 분인데 마지막까지 이제 제 담당 환자였기 때문에 저를 지켜보시면서 괜찮다는 미소를 또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10,000원으로 저한테 정을 나눠주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까지 간호사 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마 그런 시간들이 바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간호사가 되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아마 저와 같은 그런 경험들을 다 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도 간호사가 되셔서 이런 따뜻한 마음, 뭔가 그 어떤 표현하기 힘든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좀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경운대학교의 대학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빗 퓨처입니다. 선명한 미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간호사로서의 선명한 미래가 곧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